Always on your side, victory.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입니다. 우리 학생들 오늘 개학했죠? 그래서 오늘은 개학하고 바로바로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학부모님이 챙겨야 할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학생들이 챙겨야 할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개학 전에 준비하면 더더욱 좋겠지만 개학 직후라도 절대 늦지 않았으니까 대학 합격을 위해 우리가 어떤 준비를 철저히 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찍는 이유는 아직 고등학교 생활이 무엇인지 모르는 고1, 그리고 이제부터 왕성한 활동을 해야 하는 고2, 그리고 3년의 생활을 정리하고 대입을 준비해야 하는 고3 학생들에게 지금 시기에 어떤 영상을 준비하면 가장 효율적일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영상 보시고 잘 챙겨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관적인 의견과 평가가 있습니다. 우선 계획을 짜기 전에 지금 현 상태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생활기록부가 필요합니다. 고2, 고3 학생들은 내가 지금까지 활동한 생활기록부를 얻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빅토리 입시 내에 있는 영상을 참고해서 나이스에서 학교 생활기록부를 발급하시거나 혹은 학교 선생님께 도움을 조금 요청해서 지금까지의 활동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파악을 한 다음에 내가 교과 전형으로 학교를 준비해야 하는지 종합 전형으로 준비가 가능한지 논술 혹은 정시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고 내가 전교과가 3.15고 주요 과목이 3.0이라면 또한 교과 전형으로 경기권을 지원할 수도 있겠고 생활기록부를 잘 준비했다면 서울권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수능 최저 2합 6 이 정도로 이제 맞출 수 있다라고 했다면 이제 큰 틀로 대학을 적게는 5개, 많게는 10개 정도로 대학을 추려보는 겁니다. 대학을 추려보면 내가 종합전형을 더 준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면접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수능 최저는 얼만큼까지만 필요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대학 리스트를 준비해 보는 겁니다.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할 수 있게 동기부여 해주세요 라고 많이 요청하시는데요. 저는 최고의 동기부여는 스스로 현실을 깨닫고 목표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가 나오면 그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나의 현실을 보고 내가 꿈꾸는 대학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확인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갈 수 있는 대학 리스트업을 하기 전에 2023학년도 학교장 추천 전형은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고 몇 명을 선발하고 그리고 교과 전형 및 수능 최저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합격하는 창체활동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보면서 나의 생활기록부는 어느 정도인가? 내가 종합전형을 준비해도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잡아보시면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영상을 보면서 앞으로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해야 이 정도의 대학교를 가는지 대학마다 평가 기준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상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머님들께서 공유를 해 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아리 활동인데요. 동아리는 나의 지적 호기심을 통한 학업의 발전도나 전공성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학기 초에 시작이 되고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친구 따라서 재밌을 것 같은 동아리, 이런 동아리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면 미래에 도움되는 동아리를 하면 더 좋겠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생활기록부의 블라인드 평가 이후에 동아리명은 직관적인 이름이 중요합니다. 입학사정관님이 동아리명만 이 학생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학 동아리라고 하는 게 좀 더 맞겠고 MPG 그냥 제가 뭐 매스 파워 게임, 뭐 매스 파워 그룹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하고 약자를 땄는데요. 그것보단 직관적인 이렇게 수학, 심화, 동아리 이렇게 써 있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2학년 동아리 부장이 되시는 학생들은 이름부터 좀 바꿔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아리 선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와 전략들이 숨겨져 있지만 저는 오늘 이것을 추천해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대학에 수많은 학과가 있는데요. 이 모든 학과를 수업 시간 내에 준비하기는 사실 컨설턴트 입장에서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원할 학과를 수업 시간에 어필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뭐 물리학과나 수학과, 영어 영문학과 등등 이렇게 교과에서도 어필을 할 수 있다면 뭐 물리실험 동아리라든지 수학 심화반이라든지 영미 문학 감상반 등등 이렇게 전공의 직접적인 동아리를 지원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혹은 추천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반면에 내가 지원할 학과가 수업 시간에 보여줄 수 없는 뭐 의료학과라든지 컴퓨터공학과, 뭐 산림환경공학과라든지 이렇게 비교적 접근이 어려운 학과라면 전공 혹은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뭐 컴공의 코딩 동아리라든지 의료학과에서의 뭐 염색, 섬유, 뭐 화학 동아리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1의 경우는 첫 동아리 선택이 생활기록부 평가 중 전공성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선택하셔야 하고요. 고2의 경우는 동아리 활동의 가장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1학년의 활동을 심화해서 2학년 때는 어느 정도의 우수한 결과물이나 성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단순히 이해와 관심을 표출했다면 이제는 그 관심을 심어하고 지식을 확장하는 모습과 문제 해결력을 반드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고3의 경우는 이제 많은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다가올 중간고사, 6평, 기말고사, 9평, 원서 접수, 자소서, 면접, 수능 이런 해야 될 게 산더미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크게 준비를 안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기 말에 자기평가서를 요구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는 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죠. 특히나 이제 자기소개서가 없는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밑에는 이제 자기소개서가 없는 2023학년도 미제출 대학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없다는 것은 자기소개서에서 어필할 수 있는 3년의 과정을 생활기록부에 넣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그 이야기는 시립대학교 교사연수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폐지로 인해 이제 생활기록부 속에 학생 중심의 서술의 보완 요소가 없다. 그래서 보여지는 생활기록부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2024학년도는 미반영 시행이 확대될 것이다. 이 말은 생활기록부에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에서 모든 것을 어필해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활동도 잘 못하는데 자기소개서마저 없어진다면 우리는 자율활동 500자, 진로활동 700자, 동아리 500자, 세특 500자 이런 등에서 수상, 자율동아리, 자소서, 면접에서 어필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어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2023학년도보다는 2024학년도가 더 생기부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택 과목입니다. 고교 학점제 도입과 선도학교가 존재하며 앞으로도 계속 선택 과목의 중요성이 올라갈 것입니다. 선택 과목을 그럼 무조건 잘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표를 보면 교과 전형에서 선택 과목이 반영되는 학교가 있는가 반면에 이렇게 미반영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내가 2학년 때까지 성적을 보니까 서연고는 못 갈 것 같다. 인서울이나 경기권 정도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교과로 지원을 해야 하는 학생들은 진로 선택 과목보다는 9등급제로 나오는 과목을 더 많이 준비하시는 것이 효율적이실 겁니다. 또한 인서울을 준비한다면 이렇게 A만 나올 수 있도록 힘 조절을 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종합전형의 경우는 완전 다른데요. 시립대학교 교사 연수 자료를 토대로 본다면 모집 단위에 필요한 전공과 인재상에 부합하는 과목을 적극적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겠지만 선택 과목에서의 세특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왜 내가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와 전공과의 연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진로 선택 과목은 ABC로 이렇게 평가되기 때문에 세밀한 평가는 세특 중심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력 인구의 감소, 선택 교과의 편향성에 따라 수강자 수가 적은 과목은 점수가 아닌 어떻게 공부했는지 세특을 중심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의 경우 나의 전공에 맞는 선택 과목을 반드시 선택하시고 준비하는 전공과 유기적 연결성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공에 관련한 선택 과목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요.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기 전에 대학교가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지, 어떤 공부를 잘 하라고 말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원 학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서울시립대학교의 경영학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상을 보면 이렇게 수리적 분석 능력, 정보 활용 능력, 외국어 능력,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즉, 수학 잘하고 통계표나 문헌자료 활용하고 영어 잘하는 이런 학생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이 우수하고 도전하는 학생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리더십, 공동체, 기업윤리 이런 정신을 이해한다면 윤리와 사상을 준비해야겠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수학, 영어에 관련한 선택 과목을 선택하고 정보 활용, 문제 해결, 도전 정신, 리더십, 공동체 정신을 창체 활동에서 어필해 주시면 되겠네요. 한양대학교가 건설환경공학과라는 게 있는데요.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는 건축학과인가요? 환경공학과인가요? 궁금해 하실 텐데요. 커리큘럼을 보면서도 준비가 가능합니다. 물리, 화학, 미적,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 과목이겠죠. 또한 이제 확통이라든지 역학 이런 것들을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선택 과목을 준비하면 되겠죠. 그 선택 과목을 통해 활용해서 동아리나 진로를 꾸며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식물생산과학부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라고 보니까 이렇게 생명과학 2 해야 되고 화2 해야 되고 미적, 화학, 통계, 기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 홈페이지나 모집 요강을 찾아보시면서 학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하고 내가 그 좋아하는 활동과 과목을 선택하고 우수한 성취도를 가진다면 대학은 분명 학생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수행평가 활동 과정 자료 모으기입니다. 우선 서울시립대학교 교사 연수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험생의 면접에서 수험생의 역량의 우수성을 재확인하겠다. 세특 및 탐구활동 한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겠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서 무엇을 했다는 활동보다는 글로 배운 케이스가 많다. 그럼 진짜 했는지, 공부했는지, 개념부터 심화까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배운 간접 지식을 묻겠다. 라고 합니다. 즉, 면접에서 이런 것들을 묻는데 우리는 면접을 볼 10월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면접이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는 즉 서류 100%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는 서류 평가에서 역량의 우수성을 탐구활동에서 반드시 어필해야 되고 개념과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그 과정을 어필받을 수 있게끔 모든 공간에서 녹여놔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한 면접이 있는 학교를 준비할 것이라면 이러한 과정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면접 처리되면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니까 꼭 활동 결과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여태 준비하고 쓰였던 자료들도 다 모아서 이렇게 폴더로 저장해 놓으면 3학년 때 수고를 좀 덜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학생분께서 챙기는 걸 좀 어려워 하신다면 학부모님께서 여유가 되신다면 도움을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이런 자료 찾기인데요.
학생들은 학부모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자료 찾기에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학생 옆에 계신 학부모님,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해봤고 대학교에서 자료 수집 능력을 많이 경험하신 베테랑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그렇다고 떠넘기라는 게 아니라 소통을 하면서 어떤 탐구 활동을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자료를 학부모님께서 조금 찾아주신다면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단다, 응원한다 라는 아이들에게 신뢰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의 소통은 대학을 바꿀 수 있지만 부모와의 소통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담당 선생님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좀 중요합니다.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특 작성 의무화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특성보다는 일반적으로 활동을 기술하는 사례가 많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진로를 위해 노력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단어 시험을 봄, 수행평가를 함, 문제풀이를 몇 개 맞춤, 이런 식으로 단순한 활동이 기술된 게 많다는 것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선생님의 필력과 관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선생님께 관찰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본인의 노력일 것입니다. 노력을 하기 전에 우리는 선생님이 어떤 성향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알아내야 할 부분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시험 기출 유형입니다. 사립고등학교의 경우는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가는 비율이 공립고보단 적습니다. 그래서 주변 내신 관리 학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시험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는지 파악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두 번째는 선배 학부모님에게 묻는 경우입니다. 모임방이 있다고 한다면 참석을 조금 하셔서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지 파악하고 그 소스를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동료 학부모님께 여쭙는 것보다 선배 학부모님께 여쭙는 게 더 정확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살아가지만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하는 경쟁자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좀 하시면서 동아리 선배들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지가 있으면 시험 유형 어떻게 나오는지도 물어보고 친하게 지내면서 좀 선배님들에게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동아리 선배님들은 동아리 후배님들에게 이런 좀 꿀팁, 이 선생님이 저렇더라, 저 선생님이 저렇더라, 이런 것 좀 알려주면서 학교 생활을 한다면 조금 더 존경받는 선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생활기록부 작성 유형 파악하기입니다. 생활기록부를 쓰는 것은 선생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내가 생활기록부를 해야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건지, 교과 시간에만 제출한 것만 반영하는 선생님인지, 나중에 써도 괜찮은 선생님인지, 혹은 발표를 해야만 써주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 질문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물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바쁜 시기가 되면 선생님도 학생도 정신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내 진로에 대한 노출을 선생님께 어필하기 어려우니까 미리미리 지금부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공립고의 경우는 두 번째 유형이 이렇게 매우 중요한데요. 선생님이 바뀌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미리 새 학기가 시작되면 담당 선생님께 꼭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는 코로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뜩이나 생활기록부 반영도 축소되는데 코로나가 학교에 퍼지면 학교는 다시 비대면 수업이 되고 코로나로 인해 학업 결손 및 생활기록부 결손이 생길 것입니다. 모든 고등학교가 비대면 수업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나의 경쟁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겠지요.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선생님께서 본인이 진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코로나 조심해야 되겠고, 물론 조심한다고 안 걸리는 게 또 아니겠지만 생활기록부를 위해서라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대면 수업 시 이렇게 학습 태도와 독서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학생 간의 차이를 둘 수 있는 생활기록부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비대면 할 때는 수업할 때 발표, 뭐 학습 태도, 아무 말도 안 하겠지만 이해하고 있어 이렇게 끄덕끄덕끄덕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활동이 제한적이다. 실험을 못한다. 라고 한다면 그동안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우리는 독서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독서는 지식 누적의 기초고 지적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수단입니다. 이 독서는 대학교 추천 도서를 읽기를 권장드립니다. 추후 대면 수업 전환 시 독서 기록장을 담임 선생님께 전달드리고 과목별 선생님께 전달드려서 앞으로 할 모든 탐구 활동을 독서와 함께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참 좋겠습니다. 요거는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단과대학별로 혹은 서울대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20권 이런 식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어떤 책을 읽을지 모르는 학생이다 라고 한다면 대학교에서 추천하는 책을 읽고 공부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독서를 3월에 해야 되는데요. 4월이면 벌써 중간고사 시즌이라 책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면 학부모님께서라도 이렇게 책을 좀 요약해서 학생에게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학생들 꿈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학원만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만 했지.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중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학생을 직접 만나고 상담을 통해 이 학생의 성향과 맞는 진로와 학과를 추천해 주는 것이 정확하겠으나 이렇게 영상으로 꼭 말씀을 드려야 한다면 위와 같은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1학년의 경우는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이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물론 뭐 다 공부하기 싫겠지만 그래도 덜 싫어하는 과목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학과를 선택하기 전에 계열을 준비해 보기 위해서라도 1학년 1학기까지는 계열 위주로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문 계열인지, 경상 계열인지, 공학 계열인지, 보건 계열인지를 먼저 찾는 게 우선일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혹은 본인 스스로 학과를 보시면서 어떤 유망 직종이 있고 어떤 점들이 돈을 좀 잘 벌고 어떤 일을 하는지 미리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진로가 없는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성적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로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생활기록부를 보면 이 학생의 성향과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2학년 2학기까지 진로 없이 준비했다면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은 진로가 없이 준비해도 컨설턴트가 보기에 적합한 학과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성적을 보고 계열을 정하고 계열을 좀 더 심화해보고 계열 속에 공통된 역량과 탐구 활동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때 두 가지 정도의 학과를 준비해야 나중에 성적이 하락할 때 대체 학과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내가 갈 수 있는 학과가 곧 진로고 진학입니다. 1학년 때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고3의 경우 사실상 종합전형에서 진학을 중점적으로 학과보단 대학을 중점적으로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적합한 학과를 찾아내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인원수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사회학과를 준비하는데 4등급이다. 근데 4등급 학생이 갈 수 있는 학교를 먼저 찾아보는 겁니다. 학교를 찾아보면 내가 갈 수 있는 학교들은 인서울 하위권부터 경기권 대학인데 사회학과가 없네. 사회학과는 1등급과 2등급대의 학교가 몰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서둘러서 학과를 변경해야 됩니다. 이때 단발적인 3학년 때 활동이 나열이 아닌 1학년과 2학년 활동의 유기적 연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려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전문가는 학부모님이십니다. 학생을 키워 오시면서 아이의 장점, 역량, 그리고 성향을 잘 알고 계시리라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와 학과를 추천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문가는 학부모님이십니다.
아이를 관찰하고 느낀 점을 토대로 많은 학과를 추천해 주시고요. 그 추천 대학에선 무엇을 배우는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함께 준비해 주신다면 가장 좋은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학생들이 보면 더 좋을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가 개학이 하고 나서 챙겨야 할 부분, 준비해야 될 부분 너무나 많겠지만 이 방송 보시고 차근차근 준비해 주신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더 구체적인 이야기와 질문은 1대1 질문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